주성분 분석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데이터는 시리얼 시장 조사를 읽겠습니다. 시리얼 시장 조사를 읽으면 이와 같이 되어 있죠. 이와 같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컨트롤 쉬프트 8 그러니까 스타를 입력하는 거니까 그걸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하단에 100번째 케이스까지 로그로 잡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 데이터를 블럭을 잡아놓고 분석에서 차원 축소해서 주성분 분석으로 갑니다. 주성분 분석에서 데이터 입력, 데이터 연결 단추를 누르면 연결 도구가 나타나고 이제 시리얼 시장 조사로 가서 데이터를 연결합니다. 이건 아이디 구분 변수니까 아이디는 뭐 지금 현재 일련 번호를 지정하면 되죠. 확인합니다. 데이터가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트로 넘어가면 기술 통계를 보는 부분이죠. 기술 통계를 보는 부분으로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꿀 수가 있고, 변수는 맛에 대해서 영양가에 대해서 영양가, 향기, 요깃거리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판단해야 되죠? 평균이 요깃거리는 4.65니까 4.65면 한 요 정도 되죠. 요 정도 되는데 이쪽의 빈도가 상당히 높죠. 네, 빈도가 많습니다. 빈도가 많기 때문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죠. 요깃거리에 대해서. 향기에 대해서는 평균이 5.07이에요. 그러니까 5.07인데 요쯤 되죠. 요쯤.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향기에 대해서는 매우 응답자들이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죠. 영양가는요. 영양가 역시 긍정적인 경향이 있죠. 가격이 이렇게 좀 두툼하긴 하네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가격에 대해서 긍정적인 편입니다. 맛에 대해서 매우 이것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요. 선택표로 할 때는 이와 같이 해주면 되고요. 막대, 히스토그램, 별거 아니죠. 이런 건 설명할 건더기가 없기 때문에 오락처럼 눌러보시면 됩니다. 재밌죠, 색깔을 바꿔볼까요? 자, 사실은 이런 걸 작성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작성하는데 시간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통계 패키지들을 쓰다 보면 이런 거 작성하는데도 대화 상자 들어가서 변수 지정하고 끝에서 기술 통계 보고 이러고 나오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대화 상자로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 그림은 또 따로 대화 상자 접근해서 따로 그려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번거롭게 됩니다. 그리고 따로 이제 프린시플 컴포넌트 하려면 또 메뉴를 또 찾아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PCA 탭으로 이동해서 PCA를 실행합니다. 이제 100개의 케이스니까 계산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엑셀 자체의 그 속도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엑셀 자체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그런 패키지는 아니죠. 계산 속도를 자랑하기 위한 패키지가 아니기 때문에 스프레드시트용 프로그램으로서는 엑셀은 그야말로 거의 환상적으로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 아마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정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주성분 1과 2에 해당한 것만 지금 그러니까 X축, Y축으로 해서 플러팅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여기는 주성분 1과 3을 제3주성분하고 플러팅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컴포넌트 1, 컴포넌트 3, 컴포넌트 1이 전체 고유값, 즉 분산해서 53.1%를 설명합니다. 물론 여기는 변수가 아까 데이터에서 확인해 보면 몇 개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이기 때문에 이 5개 변수가 가지는 총 분산은 각각을 다 표준화했기 때문에 1, 1, 1, 1 해서 총분산이 5가 되죠. 그 총분산 5에서 제1주성분이 53.1%를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그 총분산 5에서 제3주성분이 6.3% 설명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2주성분하고 제3주성분인데 제2주성분은 37.4%를 설명하죠. 그래서 주성분 1과 2를 가지고 설명하게 되면 총분산 5에서 90.5%의 분산을 설명한다는 겁니다. 설명력이 상당히 우수하죠. 우수한 편입니다. 이 정도면 뭐 쓸만하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여기는 눌러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변수 설명에 대해서 온오프 하는 거죠. 변수 설명에 대해서. 요거는 변수값 설명, 케이스들에 대한 설명을 온오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점 모양을 구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점 모양을 성별이라고 지정해 보면, 그렇죠? 이게 성별에 따라서 점 모양이 바뀌어진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남자인지 이게 여자인지 모르니까 여기서 구분 변수에서 성별로 지정을 하고 변수 설명을 오프를 다 꺼버리죠. 꺼버려서 출력을 하게 되면 상단에 이쪽이 여자, 요 마크는 여자고 이쪽은 밑은 남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1년번호로 놓고요. 이렇게 되면 밑에가 뭐 남자죠, 남자. 그죠? 남자인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밑에가 남자인데 연령대별로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바로 남자 20대죠. 이게 여자 20대죠. 그래서 성별에 따른 교차 상태를 플랫점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통계 패키지를 구현을 하려면 사실은 뭐 몇 장의 그림을 그려서 겹쳐 그리게 하는 수밖에 없고, 간단히 얘기하면 직접적으로 그린다는 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부분에 답답함이 있어서 자동화를 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이 아주 특이할 만한 기능인데, 맛에 대해서 평가한 점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변수죠. 요건 맛에 대해서 저기 점 표시를 바꾼 거고, 맛을 얼마의 평가를 했는지. 이게 이제 남자인데, 남자들은 맛에 대해서 뭐 3점에 평가한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포지셔닝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는 6점, 7점 뭐 이렇게 포지셔닝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7점 척도였군요. 아까 기술통계에서 제가 5점 척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7점 척도죠. 그럼 7점 척도로 놓고, 계급수를 7개 정도로 놓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래서 맛에 대해서 이와 같이 표시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깃거리에 대해서 반응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각각 케이스별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개수값을 벡터로 지금 표시를 했는데, 이 벡터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겁니다. 중요한 거죠. 그리고 벡터에 대한 사이값이 코사인 사이각에 대한 코사인 세타가 곧 코릴레이션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놈을 1로 통일했을 때, 표준화했을 때 그것은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성립이 되는 시오렘인데, 여기서는 뭐 노멀라이즈 했다라고 보기는 힘든 거니까 길이를 노멀라이즈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대략 그것을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벡터를 좀 확장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벡터를 확장해서 보면, 자, 이 맛과 향기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한 케이스들은 이 맛과 향기 축 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표시가 될 거고, 이 축으로부터 직교하듯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들은 그만큼 응답의 값이 작아지는 그러한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어서 직교하도록, 여기가 뭐 당연히 직각이 되도록 표시를 하는 거죠. 요 부분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그죠? 예. 이쪽이 맛에 대한 평가가 훨씬 작아지는 그런 부분이죠. 이 부분이요. 이런 부분. 그래서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영양가나 요깃거리가 거의 뭐 여기는 이 세 개의 변수가 거의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것들은 거의 동질적인 같은 개념의 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걸 기준으로 여기는 영양가 요깃거리의 값이 매우 높게 반응한 그러한 상태로 이렇게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양가 그걸로 표시를 한번 바꿔보죠. 자, 여기서 영양가. 자, 영양가 여기가 2점이 해당하죠. 그렇죠? 네, 거기가 2점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저쪽은 이쪽은 상당히 영양가의 반응값들이 높은 그런 값들로 되어 있고, 여기가 영양가가 낮은 값으로 지금 반응값이 표시됩니다. 당연하죠. 이쪽 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은 당연히 작은 값들이 표시되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전체 벡터 축을 여기 보시면 이렇게 5배로 확대를 해 놓은 거죠. 네, 5배로 확대를 해 놓은 상태고, 그래서 축선을 온오프 할 때 이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XY축을 동일하게, 왜냐면 XY축이 동일하지 않으면 약간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XY축을 동일하게 표현했을 때의 각각 위치. 자, 왜냐면 여기 0부터 여기 마이너스 5까지 길이가 5인데, 만약에 이 부분의 길이가 0부터 한 마이너스 3까지만 만약에 표현되어 있다면, 그럼 이렇게 3이 여기까지 늘어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쪽은 늘어나고 이쪽은 5로 표현되어 있고, 실상은 길이가 똑같이 유관성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늘어난 정도가 달라지게 되면 당연히 그 그림이 왜곡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X축, Y축을 동일하게 해서 보는 그 과정을 한 번씩 거쳐야 됩니다. 그 부분을 분석해서 왜곡된 분석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한 번씩 확인을 하고 거쳐 지나가는 그러한 습관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사실은 이게 사람들 개체여서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 개체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뭐라고 할까요? 기업이나 어떤 전문가 집단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원점을 이동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요 4번 케이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확장돼야지 내가 이쪽 방향의 포지셔닝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개념들을 똑같이 여기서 번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럴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라든지 여기 점 모양 바꾸고, 그 다음에 구분 변수에서 영양가나 다른 전혀 그 실제 반응값이나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이런 변수들, 연령대별로 표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 통계 패키지에서는 그런 것들이 거의 가능하지 않습니다. 2장, 3장씩 그려서 그것을 겹쳐 그리게 한다든지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통계 패키지를 상당히 잘 쓰는 수준이 돼야 되겠죠. 그 정도 잘 쓰는 수준이 되려면 이틀이면 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을 써왔었으니까. 근데 20년 후에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보통 한 7, 8년씩은 걸렸거든요. 걸렸다는 얘기는 그 자체의 표현이 어려워서 그렇게 걸렸다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도 된다라는 그것을 캐치하기까지가, 왜냐면 그렇게 결과를 만드는 방법을 어느 누구도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실전에서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하다가, 실전에서는 데이터 자체보다도 실전에서 우리는 매출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개선하고 혁신을 해야 되느냐, 행동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만이 현재 프로핏이 정체되지 않고 더 이익이 극대화되느냐, 아니면 어떤 행동 전략을 가져가야만이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고객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지, 결과론적인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석의 결과물들을 어떻게 만들어줘야지 그러한 부분들을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분석 방법들을
강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느 누구도 이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터득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이런 걸 전달하는 거는 최소한 시간을 절약해야죠. 즉, 사용법에 시간을 많이 뺏긴다는 거는, 그죠? 이걸 해석하고 응용하는데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통계용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강의 시간에 되게 비율을 보면 한 80%를 다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거의 끝날 때쯤에 뭐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 아주 짧게 표현을 하고 끝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죠. 당연히 그건 효율적인 학습도 아니고 지금 당장 개선을 하고 당장 데이터를 해석하고 읽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한량이고 너무 여유로운 아니란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도 가장 빨리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거고요. 게다가 이 그림을 보고서에 이제 포함시킬 때는 도표 복사하기를 하면 이와 같이 도표를 클립보드에 붙여넣기가 나타나게 되고, 물론 클립보드로 눌러도 되지만 그냥 이미 이것이 뜰 때 이미 클립보드로 저장되게끔 제가 프로그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닫기를 하고 파워포인트나 그런 것들을 열어서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제가 직접 보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피스 문서, 잠깐만요. 요거보다도 파워포인트를 열어보면 엄청 벅벅거리네요. 컴퓨터가 나름 좋은 건데, 나름 좋은 거지 확실히 좋은 거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를 띄워놨으면 여기다 그냥 뭐라고 합니까? 물론 파워포인트도 뭐 제목 있는 요런 데에다가 이런 걸 작성하지는 않겠죠. 이건 좀 정리 좀 하고 붙여넣기 하면 이와 같이 깨끗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시로 줄였다 내렸다 해서 여기다 보고서를 작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기술 통계 이 그림도 역시 도표 복사하기 하고 이것을 닫고 그다음에 파워포인트 열어서 붙여넣기 하면 이와 같이 들어갑니다. 너무 새카매서 좀 보고서에는 그렇지만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데이터든 뭐 아니면 주성분 분석 이쪽에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성분 벡터들의 그 값을 보고 싶다. 이거를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이와 같이 복사를 하고 파워포인트 가서 저건 표로 내가 넣고 싶다. 그림이 아니라 그러면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HTML 형식이라는 포맷으로 복사를 합니다. 지금 뭐 클립보드에 좀 많아서 빅빅거리네요. 그럼 이와 같이 표 형식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렇죠?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레이아웃에서 센터로 두면 그렇죠? 그 다음에 홈에 가서 폰트를 좀 느리고요. 너무 느렸나요? 뭐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행동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테두리를 내가 넣겠다. 와장창 다 넣겠다. 뭐 다 넣어도 되고 아니면 이런 포맷으로 하겠다. 뭐 이런 포맷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도 되는 겁니다. 테두리 색상을 뭐 음영은 이거고 그 다음에 이게 테두리 색상 어디 갔습니까? 이게 찾아야 되는데 테두리 색상을 흰색으로 하고 이거 좀 두껍게.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애우지 마세요. 이런 건 애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전혀 애우질 않거든요. 사람들은 컴퓨터를 할 때 메뉴니 뭐니 어디서 뭐 눌렀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이런 것을 암기해 갖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암기하지 마세요. 지금 잃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생각나면 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찾는 연습, 찾아서
그것을 적용하는 연습. 그러니까 찾는 연습이 되면 나중에 찾을 때 빨리 찾아지고, 그리고 암기해서 계속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게 되면 컴퓨터도 메모리 한계가 있는데 인간이 그렇게 쓸데없는 거 많이 머릿속에다 담아놓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이게 사고하는 능력이 모자라게 돼요. 사고를 안 하게 되고 귀찮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문제 해결을 앞두고 문제 해결 방법론을 찾게 되지,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독창적인 어떤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력이 좀 약해지는 거를 아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제 모습을 잘 보면, 물론 저는 옛날에는 모를 때는 달달달 애웠지요. 달달달 무슨 암기를 한 것이 일종의 IQ 테스트 하는 거냐, 내가 똑똑하게 보이는 거냐 착각을 하고 암기를 했는데, 절대로 암기를 하지 마십시오. 암기를 이런 데다 써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려도 되죠.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음번에 또 기억이 안 나면 당연히 안 나겠죠. 그럼 또 이렇게 찾아 들어가고 하는, 즉 찾는 습관이 더 숙달돼야 돼요. 나중에 프로그램들이 아무리 많이 바뀌고 그 다음에 전혀 생소한 처음 보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학습돼 있게 되면요, 그냥 혼자서 찾아서 쓰게 되고, 그 학습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단 며칠 만에 처음 보는 프로그램들을 혼자 터득해서 쓰게 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암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이 빨리 가거든요. 빨리 늙는다고요. 그리고 행복하지도 않고, 당연히 통찰력과 어떤 응용력도 부족해지고 암기를 해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 20시 공부할 때나 열심히 암기력을 발휘했겠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암기 같은 건 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아까 분석은 사실 어느 정도 다 됐는데, 맛과 향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은 되게 10대, 그죠? 맛과 향기가 이제 같은 사이의 세트각이 좁으면서 같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10대들,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 약간 30대가 섞여 있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50대는 맛과 향기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깃거리, 영양가, 그 다음에 가격, 이런 식의 그 변수들에 대해서 10대, 40대, 50대에서 10대와 40, 50대가 긍정적 높은 반응 값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20대가 걸리고 그 다음에 30대가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은 쪽이 요깃거리, 영양가, 가격에 대해서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이제 나중에 숙달되면 이거 딱 보면 그냥 직관적으로 알게 되지요. 그리고 맛과 향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맛과 향기와 요깃거리, 영양가는 거의 직교에 가까운 거니까 코릴레이션이 서로 매우 작은 상태죠. 상관성이 아주 작습니다. 아마 0.5 미만으로 작은 그러한 값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당장 지금 살펴봐도 되죠. 코릴레이션 한번 말 나온 김에 살펴볼까요? 이쪽에 상관 분석에 가서 데이터 입력,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조사 데이터로 온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일련번호 확인. 산점도 나타나고요. 여기 이제 행렬 산점도인데, 행렬 산점도를 도표 작성을 클릭하면 도표가 작성이 되겠죠. 제가 프로그램에 이것저것 많이 올려놔서 작성 속도가 조금 더디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볼 수가 있고요. 상관계수를 보면 이제 탭을 이쪽으로 옮기면 여기는 자동으로 계산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릴레이션이죠. 코릴레이션, 피어슨 코릴레이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맛과 향기는 0.96으로 플러스 양의 아주 강한 상관을 가지고 있었죠. 아까 벡터 사이각 세타가 굉장히 좁았던 거죠. 그 다음에
맛과 가격, 영양가, 요깃거리 이것들하고의 상관계수는 0.14, 0.13, 0.25 굉장히 작죠. 예, 거의 직교하는 모양으로 보였던 관계죠. 예, 그리고 가격하고 영양가끼리 요깃거리는 0.68, 0.84 해서 양의 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끼리는 강한 양의 상관을 가지고 있고 이것끼리는 강한 양의 상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거의 직교하듯 모양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들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0.14, 0.15, 0.13 그런 정도의 관계가 될 정도로 거의 코릴레이션이 미약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논리로 이러한 그림들을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표현한 그러한 논리 이상의 다른 것들은 거의 언급되지 않을 거니까요. 제가 지금 번역한 그런 기준으로 계속 학습을 하면 되고 암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반복될 거니까 결국은 머리로 암기를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터득하게 됩니다. 반복밖에 없죠. 반복해서 계속 보고 그 다음에 보고 생각하고 생각 없이 쳐다보지 마시고요. 생각을 하면서 쳐다봐야 되겠죠. 이상 주성분 분석에 대한 시각적 분석, 시각화 분석은 이상에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